너 미쳤어? 훈련병 주제에 장군 가슴에 뭘 꽂는 거야? 죽고 싶어? 비켜요! 지금 안 하면 죽습니다! 강원도 혹한기 훈련장 한가운데 여군 훈련병 정아리는 입대한 지 불과 12일 만에 쓰리스타 조경민 사령관의 가슴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은 이를 갈며 소리쳤고 장교들은 할인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군의 숨이 막대기 사이로 되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살 시도, 보온병 조작, 삭제된 CCTV, 여군을 죽이려는 호송차 습격까지, 그리고 드러난 더 큰 악. 도대체 왜 여군 훈련병이 장군의 목숨을 구한 그 10초가 군 전체의 음모를 무너뜨린 걸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는 새벽부터 사르에는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육군 교육사령부 소속 훈련병들이 동계 훈련을 받고 있었죠.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훈련병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조인서 쓰리스타가 직접 훈련장을 방문한 날이었거든요. 30년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온 카리스마와 절제된 위엄을 갖춘 조인서 장군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장군은 천천히 대열 앞을 거닐며 훈련병들의 자세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입대한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은 여군 훈련병 정아린도 그 대열 속에 서 있었습니다. 21살의 할인은 다른 훈련병들과 마찬가지로 긴장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훈련을 받는 초보 훈련병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조인서 장군이 대열 중앙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장군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지더니 한 손으로 목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잠시 헛기침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장군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쓰는 듯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장교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가려는 순간 조인서 장군은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군의 몸이 얼어붙은 땅에 부딪혔죠. 훈련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사관들이 달려오고 장교들이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사령관님, 사령관님, 의무병 어디 있어? 혼란 속에서 할인은 조인서 장군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다가 이제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그 증상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급성 후두 부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였죠. 몇 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질식사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무병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0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이 추운 산속 훈련장에는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었죠. 그 시간이면 조인서 장군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할인은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평소 훈련장에는 없던 나무 응급 트레이닝 스틱 하나가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하리는 대열을 박차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하리는 개의치 않고 조인서 장군에게 달려갔어요. 비켜주세요.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십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사관 한 명이 하린을 제지하려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훈련병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대열로 돌아가. 하지만 하린은 이미 조인서 장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군의 목 부위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죠. 촉진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하린을 끌어내려 했지만 하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기도가 막혔습니다. 즉시 절개하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하린은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응급 트레이닝 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생존용 나이프를 꺼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장 멈춰. 하지만 하린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1cm 깊이로 절개를 가했고 그 틈으로 나무 막대기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순간 조인서 장군의 입에서 푸어억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막혔던 기도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린과 조인서 장군을 바라봤어요. 장군의 얼굴색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 저여군 훈련병이 사령관님을 살렸어. 조인서 장군이 쓰러진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사실 하린은 장군이 완전히 쓰러지기 전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대열 점검을 하던 장군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죠. 일반 훈련병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하린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장군이 목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도 하린은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목의 피로를 푸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장군의 손동작이 불안정해졌죠. 마치 목 안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목을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린은 그 증상을 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증상이었거든요. 혀와 목 안쪽이 급격히 부어오르면서 기도를 압박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에는 1년 전 해외 의료 봉사활동 중 목격했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벌에 쌓인 환자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당시 하린은 군의관 후보생 선발 전국 1위로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의학 지식과 실전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었죠. 해외 봉사활동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급성 쇼크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현장 책임자는 포기를 지시했어요.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환자를 살릴 확률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즉석에서 기도 절개술을 시행했고 결국 환자를 살려냈죠. 그 공로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린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지시 불복종을 문제 삼은 상관이 하린의 기록을 조작했고 결국 군의관 후보생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역 여군으로 재배치되어 지금 이 훈련장에 서 있게 된 거죠. 하린은 조인서 장군의 증상을 보며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군의 혀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입술도 2배 이상 부풀어 올랐습니다.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이제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장군은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부은 혀와 목 안쪽 조직이 기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의무요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딴 산속 훈련장까지 의무병이 도착하려면 최소한 15분은 걸릴 것이 분명했어요. 앰뷸런스가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 장비라고는 간단한 구급상자밖에 없었죠. 에피네프린 주사도 산소호흡기도 기관 삽관 도구도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리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인서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막힌 기도를 뚫어 공기가 통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응급기도 절개술, 전문 용어로는 윤상갑상막 절개술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하지만 그 시술에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튜브나 캐뉼러 같은 것이 있어야 했어요. 하리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훈련장 바닥, 조인서 장군이 쓰러진 곳에서 불과 2m 떨어진 지점에 나무 응급 트레이닝 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훈련장에는 절대 있을 리 없는 물건이었어요. 훈련병들의 안전을 위해 훈련장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나무 막대기의 위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막대기의 굵기와 길이가 응급기도 확보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하리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생각이 들었죠. 혹시 누군가 이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조인서 장군을 살리려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인서 장군의 입술이 완전히 파래지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만 더 지나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박차고 나가 조인서 장군에게 달려갔어요. 부사관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하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장군의 목 부위를 신속하게 촉진했어요.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1년 전 해외에서 시행했던 그 시술이 손끝에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죠. 하린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며 생존용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제짓 따위는 이미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린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점에 1cm 깊이로 절개를 가했고 나무 막대기를 기도 안으로 밀어 넣었죠. 푸어! 조인서 장군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혔던 기도를 통해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장군의 파래졌던 얼굴이 천천히 정상 색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하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나무 막대기는 대체 누가, 왜 거기에 놓아둔 것일까요? 조인서 장군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훈련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처음의 경악과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하린에게 집중되었어요. 부사관 2명이 재빨리 하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린은 저항하지 않았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조인서 장군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병 정아린, 지금 당장 일어서. 한 대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의 몸에 칼을 댔다는 것, 그것도 삼성 장군에게 말이죠. 군대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할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관들이 할인의 손에서 나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훈련장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긴급 출동한 의무 헬기가 훈련장 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헬기에서 의료진이 급히 내려왔고 그 선두에는 육군 의무사령부 의무단장 김철수 중장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중장은 현장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조인서 장군의 목에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이해했죠. 응급기도 절개술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장군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김철수 중장은 주변 장교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 응급처치를 한 겁니까? 한 대위가 구석으로 끌려가고 있는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 중장은 빠른 걸음으로 할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인의 손에 묻은 피와 떨리는 손가락을 보며 중장은 물었습니다. 훈련병, 자네가 이 시술을 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김철수 중장은 조인서 장군의 목 부위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절개 위치가 정확했습니다. 윤상갑상막을 정확히 찾아 최소한의 깊이로 절개했고 막대기를 삽입한 각도도 완벽했죠. 전문 의료진도 긴장하는 고난도 시술이었습니다. 대단하군. 완벽한 응급기도 확보였어. 김철수 중장이 주변 장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훈련병 아니었으면 사령관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당장 이 훈련병 풀어주시오. 부사관들이 당황하며 할인의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군법상 할인의 행동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명령 없이 대열을 이탈했고 상급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죠. 조인서 장군이 헬기로 후송된 뒤 할인은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경찰대 조사실에 앉은 할인은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은 할인의 진술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이틀 된 훈련병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거든요. 훈련병 정할인 민간에서 의료 관련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래 군의관 후보생이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조사관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할인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게 정할인 훈련병, 1년 전 군의관 후보생 선발시험 전국 1위 합격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록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명문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군의관 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전국 1위로 합격했어요. 해외 의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긴급구조 상황에서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군의관으로서 완벽한 이력이었죠. 그런데 1년 전 할인의 기록에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해외 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오지 마을에서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쓰러진 환자가 발생했고 현장 책임자는 의료 장비 부족을 이유로 환자 포기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지시를 거부했어요. 할인은 즉석에서 응급기도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도구도 없이 소독한 칼날과 빨대만으로 환자의 목숨을 구했죠. 환자는 살았고 할인은 그 공로로 국제의료봉사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영웅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선임 군의관이 할인을 지시 불복종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환자를 살린 것은 결과론이고 상급자의 명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규율 위반이라는 논리였죠. 그 선임 군의관은 할인의 인사 기록에 문제 인물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선임 군의관과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 작전과장 임창석 대령이 같은 대학 동기였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군사학과 출신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할인의 군의관 후보생 자격 박탈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했지만 할인의 경우는 서류상 문제로 자격이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현역 여군으로 재배치되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인을 군의관 길에서 배제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사조작이야. 전국 1위 인재를 이런 식으로 묻어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난 일이었고 공식 기록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은 조사를 받으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1년 전부터 자신은 누군가의 눈밖에 났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인서 장군을 살린 것이 또 다른 화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인을 제거하려 했던 그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일 것이 분명했죠. 조사실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일 된 여군 훈련병이 삼성 장군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임창석 대령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군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군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여전히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치고는 증상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장군의 혈액 샘플과 위 내용물을 채취해 국군의학연구소로 보냈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군의학연구소 독성학과 박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박사의 손에는 봉인된 검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과 군수사대 책임자가 회의실에 모였고 박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조인서 장군의 혈액에서 특수합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합성 물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알레르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이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 합성물입니다. 인체에 투여되면 급성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는 화면에 분자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학식이 나타났죠. 이 물질의 특징은 투여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급격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알레르기 검사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야 겨우 찾아낸 것입니다. 군 수사대 책임자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이런 물질을 민간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합성 물질은 군 연구시설에서만 제조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생화학전 방어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실험용 물질입니다. 민간은 물론이고 일반 군 부대에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인서 장군을 살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군 내부의 누군가가 말이죠. 투약 경로는 파악했습니까?
위 내용물 분석 결과 장군께서 훈련장에 가시기 직전에 드신 음료수에서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수사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훈련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는 사령부 집무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장군은 출발 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장군의 개인 보온병에 담긴 차였죠. 수사대원들이 장군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군의 개인 보온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은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장군이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수사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증거물로 수거했죠. 보온병 내부를 검사한 결과 바닥에서 미량의 합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장군의 보온병에 직접 약물을 투입한 것이 분명했어요.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투입했는가였습니다. 수사대는 사령부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훈련장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의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여러 참모들이 장군의 집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훈련장 출발 30분 전 작전과장 임창석 대령이 장군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임창석 대령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약 5분간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빈손이었죠. 수사대는 임창석 대령을 소환했습니다. 대령은 침착한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당시 사령관님께 작전 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보온병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보온병이요? 사령관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것 정도는 알죠. 모든 참모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임창석 대령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했죠. 확대된 영상에서 미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임창석 대령이 보고서를 전달한 뒤 장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순간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기 위해 집무실 안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임창석 대령의 손이 책상 위 보온병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영상 품질이 완벽하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대는 확신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약물이 투입되었다고 말이죠. 수사대는 임창석 대령의 집무실과 숙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령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약물 투입 도구도 관련 서류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군의학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 목록을 확보한 것입니다. 생화학전 방어 연구 자료는 최고 등급 보안 자료였고 접근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어요. 3개월 전 임창석 대령이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목은 작전 연구자료 수집이었죠. 그 방문 이후 실험용 합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샘플 한 병이 분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당시 실험실 정리 중 분실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분실이 아니라 절도였던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씩 임창석 대령을 향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영상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임창석 대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수사대의 추궁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임창석 대령 혼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배후 세력이 존재했고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수사가 임창석 대령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대령은 예상치 못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이틀째 되는 날 임창석 대령은 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고발 대상은 다름 아닌 정아린 훈련병이었습니다.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관살인 미수, 명령 불복종,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폭행이었죠. 임창석 대령은 치밀하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할인이 조인서 장군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 그것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살해 시도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정아린 훈련병은 입대 전부터 문제인물로 기록된 자입니다. 1년 전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아무런 허가 없이 장군님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임창석 대령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되었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칼을 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알고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은 할인을 소환했습니다. 할인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정아린 훈련병, 임창석 대령의 고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인서 장군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닙니까? 할인은 검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장군님을 살렸습니다. 만약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장군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답했어요. 의학적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조사가 끝나고 할인이 조사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임창석 대령과 마주쳤어요. 대령은 할인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옆을 지나가며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넌 1년 전부터 이미 제거 대상이었어. 사령관은 오늘 죽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할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임창석 대령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한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그날 밤 군 수사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창석 대령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대장이 회의실 스크린에 조직도를 띄웠어요. 임창석 대령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5명의 고위 장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5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임창석 대령을 포함한 5명의 장교였어요. 모두 사령부와 국방부 핵심 부서에 포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인사과장, 예산과장, 군수과장, 그리고 정보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10년 전부터 같은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국방정책연구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수사대는 이들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지난 3년간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했고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인서 장군이 추진하는 전투병력 감축안을 저지하는 것이었어요. 감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줄어들고 그들이 관여하는 부서의 영향력도 약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방위산업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 2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허위 업체를 통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임창석 대령을 차기 실세로 만들어 조직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죠. 조인서 장군만 제거되면 임창석 대령이 차기 사령관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대장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인서 장군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 최적의 기회였죠. 외딴 산속, 의료시설이 없는 곳, 급작스러운 사고로 위장하기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어요. 군 내부의 쿠데타 수준의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아린 훈련병이 10초 만에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 겁니다. 수사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인 훈련병이 장군을 살리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사고사로 처리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임창석 대령이 할인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들의 음모를 망친 유일한 증인이었고 살아있는 한 위협이었죠. 대령이 할인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수사대는 긴급하게 할인의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할인이 머물던 임시 숙소에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경비병이 발견해 침입자는 도주했지만 할인의 방문 손잡이에서 독극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부터 특별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임창석 대령과 그 배후 세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이미 수년간 공들인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인의 머릿속에는 임창석 대령의 속삭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넌 1년 전부터 이미 제거 대상이었어. 할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군의관 자격을 박탈당한 것도 일반 여군으로 재배치된 것도 모두 이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군 헌병대 디지털 포렌식 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장 사건 당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포렌식 전문가들은 밤을 새워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포렌식 팀장이 수사대장에게 급히 보고했어요. 대장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표시되었습니다. 훈련장 사건 당일의 시간대가 분 단위로 나열되어 있었죠. 포렌식 팀장이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조인서 장군께서 쓰러지기 5분 전부터 정아린 훈련병이 응급처치를 시작하기 10초 전까지 정확히 5분간의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수사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삭제? 단순 오류가 아니고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복구를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로그 기록이 나타났어요. 삭제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군 정보사령부 수준의 전문 기술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일반 장교도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암호화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임창석 대령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반드시 정보부서에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개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삭제된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수사대장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을 것입니다. 조인서 장군이 쓰러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그곳에 놓이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 말입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죠. 이것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수사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접근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삭제 당시의 접속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범인은 자신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정보과장 김영수 대령을 조사해야 합니다. 포렌식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대령은 앞서 발견된 5명의 장교 중 한 명이었죠. 정보사령부 출신으로 디지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고급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김영수 대령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보부서 책임자였던 대령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수사팀이 곤란해질 수 있었죠.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머물고 있던 특별보호시설 근처 군부대 급양조리원에서 일하는 박만희 할머니가 수사대에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정아린 훈련병과 꼭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만희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군부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해군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었죠. 전역 후에도 군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조리원으로 재취업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대는 박만희 할머니와 할인의 면담을 허가했습니다. 할머니는 보호시설로 들어와 할인과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젊은 시절 장교였을 때의 날카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사령관님을 살렸다는 소식 들었다. 예, 할머니. 박만희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야, 너희들 위에 더 큰 그림자가 있어. 조인서 장군이 눈엣 가시였던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할인이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40년을 이 군대에서 살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지. 지금 너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들이 아니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조직이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것처럼 보였죠. 15년 전부터 군 내부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었어. 표면적으로는 정책 연구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지. 예산을 빼돌리고 인사를 조작하고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해왔어. 할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수사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조인서 장군은 2년 전부터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왔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 그래서 그들이 장군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야. 할머니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의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교들 목록이야. 모두 개혁을 외치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지. 교통사고, 심장마비, 추락사고.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나는 알아. 모두 그들의 손에 죽은 거야.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음모였어요.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음 목표이기 때문이야. 할인아, 넌 그들의 계획을 망쳤어.
10초 만에 수년간의 준비를 무너뜨렸지. 그들은 절대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박만희 할머니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넌 희망이기도 해.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 혼자서 어떡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야. 군 안에는 여전히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낼 기회를 말이야. 할머니는 일어서며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인아, 앞으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박만희 할머니가 나간 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창석 대령과 5명의 장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더 크고 더 위험한 세력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이제 그 세력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되어 있었죠. 조인서 장군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군 병원 특별병동 3층 복도 끝 병실에 장군은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는 24시간 무장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새벽 3시 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대였습니다. 간호사들은 회진을 마쳤고 경비병들도 긴 야간 근무로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병원 전체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인서 장군은 침대에 누워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로 인해 의식이 완전히 명료하지는 않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능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장군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죠. 장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사의 발걸음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장군은 여전히 잠든 척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침입자는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침입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였죠. 주사기 안의 액체는 형광등 빛에 반사되며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침입자는 천천히 조인서 장군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침입자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침입자는 장군의 정맥 주사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드리죠. 침입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사기 끝이 정맥 주사 라인에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조인서 장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누구인가? 장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침입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주사기를 주사 라인에 연결한 상태였습니다. 침입자는 재빨리 주사기를 누르려 했죠. 조인서 장군이 남은 힘을 다해 침입자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공중에서 뒤엉켰어요. 주사기가 흔들리며 액체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는 슉 하는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워 올렸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 장군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새벽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달려오고 있었죠. 침입자는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침입자는 주사기를 포기하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인서 장군이 침입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죠. 침입자가 장군을 밀쳐내려 했지만 장군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장한 경비병 3명이 총을 겨눈 채 뛰어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침입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며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경비병들이 재빨리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한 경비병이 침입자의 복면을 벗겼죠. 복면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군복의 명찰을 보니 육군 소령이었어요. 경비병들은 즉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태준 소령, 작전과 소속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임창석 대령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이었죠. 군 수사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태준 소령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실로 연행되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는 즉시 증거물로 수거되어 분석실로 보내졌습니다. 조사실에서 이태준 소령은 완강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태준 소령이 위조된 출입증을 사용해 병원에 침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령의 개인 사물함에서 독극물과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되었죠. 이태준 소령, 당신은 조인서 장군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도 이태준 소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령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과 임창석 대령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태준 소령의 입이 열렸습니다. 임 대령님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 혼자 한 일입니까? 소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압박을 계속했어요. 주사기 안의 물질이 무엇인지 압니까? 청산가리 농축액입니다. 정맥에 주입되면 30초 안에 심장이 멈춥니다. 당신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 예비로 기소될 것입니다. 이태준 소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령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고 있었죠. 수사관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소령이 입을 열었어요. 임창석 대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대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반드시 장군을 제거해야 한다고요. 수사관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대령께서는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이 망가졌으니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요. 이태준 소령은 계속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임창석 대령이 일주일 전부터 소령에게 암살 계획을 지시했다는 것, 병원 출입증 위조를 도와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또 다른 계획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수사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태준 소령이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바라봤어요. 정아린 훈련병을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임 대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군과 할인 훈련병 둘 다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수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할인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태준 소령의 진술대로라면 임창석 대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인서 장군 암살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할인까지 제거하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죠. 수사대장이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정할인 훈련병 보호 인원을 3배로 증원하고 임창석 대령을 즉시 구속하라. 하지만 이미 임창석 대령의 숙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령은 몇 시간 전에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할인을 태운 호송차가 군 검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죠. 산길을 달리던 호송차 안에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빽빽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 검찰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문 산악 도로였습니다. 할인을 호송하는 경비병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운전병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군용 트럭 한 대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엔진 고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송차 책임자인 상사가 무전기를 들었죠. 본부, 여기 호송 3번입니다. 도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것이었어요.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 탕. 도로 양쪽 수풀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송차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경비병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운전병이 급히 후진을 시도했지만 뒤에서도 또 다른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죠. 매복이다. 전투태세.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응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격자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최소 6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호송차에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차체에 구멍이 뚫리고 타이어가 펑크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운전병이 필사적으로 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차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나가야 합니다.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차 안에 갇혀 있으면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할인을 엄호하며 차 밖으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더 치열한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비병이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운전병은 차 뒤에 숨어 응사하고 있었지만 총알이 바닥나가고 있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호송차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수류탄을 던진 것이었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할인은 쓰러진 경비병 옆으로 기어갔습니다. 경비병의 다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경비병의 허리띠를 풀어 지혈대를 만들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와중에도 할인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죠. 꼼짝 마. 복면을 쓴 괴한 한 명이 할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괴한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어깨에 총상을 입었던 경비병이 마지막 힘을 다해 괴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쳐. 경비병이 외쳤습니다. 할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일어나 수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고 달렸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할인은 작은 계곡 옆 바위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옷은 피투성이었고 팔에는 파편에 찔린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상당한 경비병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죠. 할인은 조심스럽게 호송차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공격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도로에는 부서진 호송차와 부상당한 경비병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부상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가장 심하게 다친 경비병부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찢어진 옷으로 지혈을 하고 부러진 나뭇가지로 골절 부위를 고정했어요. 의료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은 인근 군 초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젊은 여군 훈련병의 모습이었죠. 30분 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5명의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 하나 없이 이뤄낸 기적이었죠. 그날 저녁 습격 사건 영상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여군 훈련병, 장군에 이어 동료까지 살려내다. 하린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2일 된 훈련병이 삼성 장군을 살렸고 암살 세력의 습격 속에서도 동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죠. 이틀 뒤 완전히 회복한 조인서 장군이 군 수사대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장군은 이태준 소령의 병실 침입 사건과 임창석 대령의 연루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했어요. 정아린 훈련병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병실에서 이태준 소령이 임창석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태준 소령의 자백, 폐쇄회로 텔레비전 증거, 약물 검출 결과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죠. 임창석 대령은 도주 중 체포되었습니다. 대령과 함께 움직이던 5명의 장교도 모두 구속되었어요. 쿠데타 모해, 살인 미수, 예산 횡령, 증거 인멸까지 수십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린은 완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훈련소를 방문했어요. 정아린 훈련병, 당신의 용기와 판단은 우리 군이 추구해야 할 정의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특전 의무부사관 임관을 허가합니다. 훈련장에 모인 모든 훈련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린은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이죠. 임관식이 끝난 뒤 박만희 할머니가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하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정아린, 넌 반드시 더 큰 악을 마주하게 될 거야. 하린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오늘 잡은 놈들은 중간 보스일 뿐이야. 진짜 큰 놈들은 아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 언젠가 내가 그들과 맞서야 할 날이 올 거야. 두렵지 않으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때도 지금처럼 하면 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야. 겨울 훈련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린은 먼 산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할머니의 말처럼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린은 이제 알고 있었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말이죠. 적막한 겨울 훈련장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